그는 화가다. 한눈에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단번에 그려낸다. 동양화가지만 테라코타에서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그의 예술 영역엔 한계가 없다. 그렇게까지 그림이 좋으냐 누가 옆에서 물어본다면 조금까지 모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물어볼 수 있다면 나는 예스라고 했죠. 예술 안에서 가장 행복한 상성규 화백. 그가 쏟아내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다. 새벽 4시 반. 동도 트기 전에 붓을 잡는 그다. 주위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그의 예술혼은 깨어 있다. 수도사의 기도처럼 새벽마다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매일 아침에 벌이는 그만의 의식이다. 어느 누구도 어느 소리도 방해하지 않은 이때가 상성규 화백에겐 축복받은 시간인데 조용하니까 딴 때보다도 조용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토가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나고 경기 소리도 안 나고 다 제 시골에 좀 편하더라고요. 훨씬. 그의 작업 방식은 독특하다. 크고 작은 여러 개 화폭을 쭉 늘어놓고 한꺼번에 그려낸다. 게다가 스케치하듯 그려내는 손놀림이 여간 단련된 솜씨가 아니다. 이미 머릿속에 그려진 영감을 쏟아내듯 단번에 그려낸다. 할 때 하나 가지고 오래 이렇게 만지고 그러지를 않고 이제 여러 개를 하되 두고두고 만지죠. 두고두고 그리는 거죠. 근데 저희 특이하게 제가 작업하는 방법이 보통의 화가들이 여러 달에 걸려 하나를 완성하지만 상성규 화백은 하루에 여러 작품을 그리기도 한다. 그는 요즘 자연을 소재로 한 추상화에 빠져 있다. 이 그림에서는 그 자연을 얘기하는 건데 색채로도 얘기할 수 있고 시각적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그 더 다른 이미지를 막 자연에서 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해가 떠오를 무렵이 돼서야 새벽 작업을 마무리하고 둘레를 챙기기 시작한다. 작업실 울타리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의 아침밥을 줄 때다. 가지고 옳지 잘 주네. 저 이쁘라. 이쁘다. 그지? 이뻐 안 이뻐? 이뻐? 아이고 이뻐 이 새끼라. 가져갈까봐. 계룡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는 그에게 가축도 채소도 좋은 친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텃밭에서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얻는데
사람들이. 손수 준비하는 식사가 무척 익숙해 보인다. 이미 수년간 작업실에 외떨어져 있으면서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반찬 몇 가지에도 즐거운 밥상으로 만든 그다. 오전 작업이 끝난 후라 꿀맛이다. 하지만 혼자 먹는 아침이 쓸쓸하기도 하련만 이런 생활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여기서 생활하는 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워낙 오래돼서 이제 언제도 오겠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갖고. 아침이 채 소화도 되기 전에 그는 다시 그림 그릴 채비를 한다. 뭐 욕구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뭐 뭘 해야 되는 의무감처럼 생각한다든지 꼭 어쨌든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대고 싶은 어떤 그 충동, 그죠? 그런 공간만 눈에 보이면 그 충동이 느껴진다는 거. 그렇죠.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그에겐 휴식이다. 요즘은 개인전을 위해서 새 작품을 준비 중이다. 스케치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감을 얻는데 천상 화가.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른다. 그에게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그린다는 건 그에게 본능이다. 사람과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그와 그림과의 사랑은 무한대로 이어질 것만 같다. 상어백은 그림을 늦게서야 만났다. 흙으로 불상을 빚어내는 아버지 손재주를 물려받긴 했지만 20살이 돼서야 그림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사군자를 할아버지가 아주 멋있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 순간 매료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한 20살 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저거구나, 저게 그림이구나 하고 거기서 그걸 보고서 매일 거기를 놀러 가게 되죠. 그때부터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학원에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눈동냥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연습에 연습, 노력에 노력을 거듭 세상이 그를 알아주기 시작했다. 86년 중앙미술대전 입선을 시작으로 89년 모구회 미술대전 특선, 그리고 92년에 동아미술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게 나한테 뭐 귀가 도저히 그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시 또 전화해서 확인도 했고,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진짜 잠도 못 잤죠. 하루 종일 꼬박 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계속 같이 뭐 국전도 계속 입선하고 4번인가 입선했나 그때. 그의 작품 안에서는 자연이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물, 불, 바람, 흙과 같은 자연을 형상화한 추상화를 주로 그린다. 주변의 자연물은 그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선물이다. 이거는 좀 톤을 더 진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서 그죠? 이렇게 끼는 것도 넝쿨 같은 거 이런 넝쿨도 한번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부분이 조금 부분적으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데 보면 이런 풀 자연의 풀이나 잎사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림이라니까 이게 이런 게 그림이에요. 다른 게 그림이 아니고. 그런데 저걸 그대로 그리면 숲이 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각은 이런 건데 여기서 다른 걸 끄집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라. 그거지. 그렇게 자꾸 자연을 보면은 볼수록 모든 게 그림 소재로 보이는 거죠. 모든 게. 한참 앉아서 여기 뭘 뺐어? 이거 뺐어. 지금. 이 높은 거. 그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채우면 답답해져. 이게. 그죠? 그죠? 여기다 저 능선에다 집 한 채 올릴까요? 네. 편히 중요해 이게. 자연 앞에서는 이거는 언제나 할 말이 많아진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제자들이 공주 작업실까지 찾아온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들이 제자이기 전에 그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벗들이다. 자연을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자연을 그리시고 자연 닮은 모습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것만 진짜 배운 욕심만 있으면 우리 선생님 머리에서는 무궁무진하게 하여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질은 가득 차 있어요. 머리에. 그는 27살에 결혼. 건축회사에서 설계도를 그리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직장도 접고 붓을 잡으면서 가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낮에는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 밤에는 다시 그림.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그에게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삶은 죽음과도 같았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데도 불확실한데도 이 미술로서 네가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느냐라고 자신한테 되물어봐도 그게 대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또 뒤돌아서면 또 손대고 싶고 뒤돌아서면 또 손대고 싶고 또 궁금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은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되죠. 뭐 많은 기술이 있었다면은 또 다른 길을 또 갈 수 있었겠지만 또 이게 여기밖에는 뭐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나한테는. 그리고 싶다는 그의 욕망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내면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아를 보니까 그 자아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내 것이냐라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참 그렇게 처절한 만큼 그렇게까지 그림이 좋으냐 누가 옆에서 물어본다면 죽음까지 모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나는 예스라고 했죠. 당시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림을 선택하면서 자아를 찾은 대가로 가족은 아픔으로 남았다. 남편 대신 가게를 책임졌던 아내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미안합니다. 내가 도망갔지. 아니야, 그냥 갔다가 나왔을 것 같아. 아니요. 뭘 쓰려고 했는데. 쓰라고 그래서 저 호족을 떼어올려고 그래서 얼른 도망갔지. 그런 거 같아. 호적동분인가 뭐 찍어오라던 것 같아. 무작정 그냥 홧김에 갔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서로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세월 덕분이다. 꽃처럼 곱고 순수했던 아내가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던 시간. 이거 예쁘죠? 난 이게 예뻐. 상성교 화백은 그림 안에서 행복했지만 아내는 삶의 풍파를 헤쳐나가야 했다. 그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아내가 고맙다. 싸는데 이제 경험 없는 짓 안 하지. 본인이 위해서 하나 태워야 가족이 못된 거지. 싸나 피울 때는 피워야지. 독하게 살려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안 싸나. 어제의 고생을 내일의 행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들 부부의 작은 소망이다. 그림을 할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 지금 이제 좀 이제 행복할 때 됐으니까 고생이 행복을 주잖아요. 손님도 거의 없는 그의 작업실인데 오늘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다. 비가 막 올라 그러네. 막 찍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지. 큐레이터 겸 매니저죠. 매니저. 아니 그 매니저라기보다는 서로 인생을 상담하는 사이니까. 한 폴더로 모으기로 했잖아, 그죠? 자칭 큐레이터 겸 인생 상담가라 하지만 상성교 화백의 열렬한 팬이다. 이건 제가 쓴 그림이에요. 이모님이 그런 이유로 아무 대가 없이 상성교 화백의 홈페이지를 손수 만들었다. 이거는 서울 가 있는 이거는 이거 어느 한 분이 소장하고 제가 이제 이걸 제안했는데 근데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라이트 리저브드죠. 그 판권, 그 그림의 작품권을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을 빼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치도 좀 해보는 거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이분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솔직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호야나무 밑에서 묶여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그림을 부탁하려고 들렀지만 술 한잔 안 할 수 없다. 술지는 정성들여 몇 개를 써놨는데 그는 술의 흥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다. 술 한 잔에 벌써 그의 머릿속엔 영감이 떠올랐다. 이제 좀 자연스러우시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표현들이 더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취하선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오원 장성업 그때 아마 그 뭐 그쪽 계보로 이렇게 남은 유일한 분이 아닌가. 좋습니다. 20분 만에 쓱쓱 그림 하나를 그려내는 그. 그래서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에서. 저게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상성교 화백이 술 한잔 한 후 그린 그림을 더 좋아한다. 8폭짜리 이 병풍도 좋은 사람들과 술 한잔 기울인 후에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제 앞에 이 검은 그 사람들은 강렬함이 사실은 상성교 화백이 취중에 그린 그림이 인상 깊게 남는단다. 자기 안에서 보는 그 시각적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다르게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까이서 보면 이제 단편은 보이죠. 멀리서 병풍 전체를 보면 어쨌든 그냥 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과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그에겐 행복이다. 상성교 화백은 최근 10개월간 아산 공세리 성당을 내 집 드나들듯 해왔다.
벽의 조형물과 성상 그리고 실내 내부를 상성규 화백이 디자인했다. 그때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황토를 빚어 구워서 부조를 만든 것은 상성규 화백이 처음 시도한 것이다. 처음 해본 일이지만 재밌는 작업이었다. 그럼요. 그래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석조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철조물, 이게 동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게 그것과 동일하게 하등해야 되는 차이가 없는 것들이 이 작품 안에서 이렇게 됐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러한 이게 작품 시도고 또한 저희 집 117년 된 성당 안에서 이게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성규 화백이 모험적으로 시도한 작품이 곳곳에 있어 공사리 성당을 새로운 분위기로 변화시켜 놓았다. 예술의 한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작업. 그의 행복한 쾌감이자 즐거움이다. 그게 좋더라고요. 남이 하지 않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실패가 있으면 다시 또 도전해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둥도 되니까. 네. 지금도 항상 그런 생각은 변함없죠.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맞지만 밤에도 늦게까지 잠들지 않는다. 새로운 예술적 시도와 새로운 지식이 53세 나이인 그를 언제나 설레게 한다. 특히 작가한테 자기가 좋은 생활을 하는데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그러면 그건 신뢰가 되는 말이 되죠. 왜? 즐겨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고독하고 그게 외로울 수 있겠어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것도 look out 그림을 on a 팔아 돈을 summer's 벌고 day 싶었던 것도 아니다.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림도 그에게는 운명이었다.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예술 안에서 오롯이 행복할 수 있는 그는 화가 상성규다. 계룡산 자락의 땅을 일구며 사는 농부 정규석. 멈춰주기만 해, 알았어? 아들과 딸은 음악을 전공했다. 농부로서 그렇게 키워내기까지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이 간다. 그랬다. 농사짓고 가축 키우며 치열하게 살았다. 그에게 일은 삶의 굴레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아침에 한참 해야 돼요. 농사일날 짐승밥 줄라.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 좋죠 뭐. 여느 시골집처럼 정규서 씨 댁도 새벽 5시경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명색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 아침이 분주하다. 아침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때 먹으면. 여명이 어느 정도 거칠 무렵 정규서 씨 아내는 출근을 서두른다. 정규서 씨의 일과가 시작된다. 일단 소들 아침밥 먹이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가 키우는 소는 30마리 남짓. 사료를 넉넉히 챙겨주고 나면 다음 코스는 논이다.
이삭입해서 여물 무렵이라 하루에 한 번은 둘러봐야 마음이 편하다. 소축사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그가 배달해주는 아침밥을 기다리는 가족이 또 있다. 이번엔 흑염소. 바쁘고 정신없는 시골 일에 그가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웃음과 여유다.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근데 그래도 할만해요. 아직 건강하니까. 개들도 아침에 꼭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식구다. 숨 돌릴 사이 없이 가축들을 챙기고 나면 아침 8시. 그는 바삐 또 어디를 가는 것일까? 이번엔 굴삭기를 조작하는 정규서 씨. 집 앞 폐전주 재생 공장은 또 다른 그의 일터다. 본래 농부인 그에게 이 일은 부업인 셈이다. 같은 시간 그의 아내는 대전의 한 노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부지런한 몸놀림이 남편에 뒤지지 않는다. 여유로운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일하는 무의미하잖아요. 저는 그냥 해요. 그냥 건강이 계속 건강이 좋아지는 한은 해요. 원래 놀지 않아요. 아, 애들은 이제 거의 다 컸고 자기들이 이제 뭐 그냥 지들 다 가르쳤으니까요. 그냥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줄 아는 정규서 이준세 부부. 공주총각 논산처녀로 만나 결혼을 했다. 딸 하나, 아들 둘을 뒀는데 엄마를 닮았는지 예술계통의 소질을 보였다.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공주 시내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보낼 정도로 극성 아닌 극성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없는 살림에 처음으로 돈 들여 산 것도 피아노였다. 살짝 멈춰줘. 기다렸다가 살짝 멈춰주기만 해. 살짝 멈춰주기만 해. 알았어? 한 번 더 준비. 살짝. 덕분에 큰딸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지금은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다. 너무 감사드리죠, 당연히. 어린 좀 생활이 어려운데도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큰아들도 대학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있다. 한눈 팔지 않고 잘 자란 아이들. 여기까지 온 것이 부모님 덕인 걸 모를 리 없다. 전 지금까지 그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몰라도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 뭐 갖고 싶은 거, 뭐 큰 건 아니어도 그냥 아빠가 다 해주셨거든요. 웬만한 거는. 웬만한 게 아니고 거의 다죠. 그러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교육비 외에는 용돈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터득했다. 거기에서
가볍게 마시자. 아, 용돈은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연주 활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고요. 자립심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아껴 쓰는 것도 생겼고 쓸데없는 거에 좀 많이 안 쓰게 되고 좀 저축은 잘 못해도 절약은 할 수 있어요. 정규서 씨가 눈을 뜨면서부터 일을 해야 했던 이유,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다. 사실 시골에서 아이들의 음악 공부를 뒷바라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탓에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고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만큼 키워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성실하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인데. 성실하고 사람이 그러고 이 사회의 모든 면에서 좀 앞서간다고 할까요?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13년 했어요. 13년이요? 네. 처음에는 이 기술이 없었거든요? 없었군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고 여기 와서 배웠어요. 포크리도 배우고 지게차 배우고 페루다 배우고. 할만해요? 재밌죠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일과가 웃음으로 끝난다. 오후 6시, 공장에서 퇴근을 하면 본업인 농부로 되돌아온다. 쉼표 없이 이어지는 그의 일. 이번엔 냇가에 물을 떠서 나르는데 아침에 한 번씩 둘러보았던 가축들을 다시 한번 일일이 챙겨준다. 쉴 이유보다는 일할 이유를 더 먼저 생각하는 정규서 씨. 수십 년 동안이 일과 노동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쉼 없이 일한다는 것은 그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버렸다. 여름 해가 긴 탓에 그의 노동 시간도 그만큼 늘었다.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 노동을 즐기는 마음의 여유 때문이 아닐까. 안심 들어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생각해서 저도 옛날 어른들 보면은 참 잡숫도 못하고 일한 양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밥 배불리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일을 하니까 행복하지 그래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농촌 소식이 그리 밝지 않아도 사실 정규서 씨는 그런 시름에서 살짝 비껴서 있다. 불만과 불평보다는 순리로 받아들이고 살고자 하는 철학 때문이다. 또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긴 뭐 속상해요. 또 뭐 옛날에는 더 싼 때도 있었는데 뭐. 고생스러운 세월이었을 텐데도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당당히 사는 그. 그의 마음엔 언제나 즐거운 강물이 흐른다. 그건 맨날 노래 부르고 다녀요. 노래 한번 불러봐요. 노래 무슨 노래 불러? 옛날 노래 잘 부르죠. 한번 해봐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동북동북동
울고 계룡산 기슭 갑사 가는 길목에서 태어난 정규서 씨. 어머니에게 낙천적인 성격을 물려받았다.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었다. 무엇보다도 과수원 가꾸며 가축 키우는 농부로 살고 싶었다. 이 해관도 그렇게 성실함과 낙천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사니 이웃의 칭찬이 끊일 사이가 없다. 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갖고 그냥 그 집안일을 천수 맡아갖고 하고 사람이 어른도 좋고 아이도 좋고 저기 뭐야 사람 관계를 이렇게 잘해갖고 뭐 나쁜 데가 하나도 없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면 바로 아이들이다. 꿈을 잘 키운 것만큼이나 품성도 넉넉한 아이들인데 연주회가 있을 때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농부인 아버지를 당당히 소개해 준 것이 아버지로선 두고두고 고맙다. 가면은 뭐 식구스름하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 고마웠다고 애들이 제 친구 소개하고 또 교수님도 소개하고 그러는데 전 애들을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규서 씨는 아이들을 자랑으로,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부심으로 여겨주는데 부모님 오시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자랑도 할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라고 그냥 소개도 시킬 수 있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저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오히려 아빠가 열심히 사시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에게 한참 돈이 들어갈 때는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했다. 한때는 안방까지 내주며 공사장 밥집 일을 하기도 하고 10년 넘게 집에다 슈퍼마켓을 차리기도 했다. 무슨 일이고 다 했죠. 뭐 팔로도 다니고 또 한바도 하고 뭐 안 한 거 없죠. 뭐 돈 번다니면 다 했어요. 애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 서울로 내스를 보내고 할 적에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3학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럼 한 번 갈 때마다 시골 쌀 한 짝씩 들어가는 거예요. 레슨 내줘야지. 그래도 어찌하면 다 부닥치면은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요. 시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부닥치면 되는 거고 애들들은 늦어도 복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 주말엔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산에 있는 둘째 아들 면회를 갔는데 지금 육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군복무 중이다. 사실 부모로서 둘째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이 크다. 역시 예술의 소질이 있던 아이였는데 학비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국립대에 들어가 결국 자퇴를 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늘 믿음을 준 아들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갈 길을 잘 찾아가리라 생각한다. 농부로서 농사일도 즐겁게 해낸다. 자식 농사도 남부럽지 않다. 정규서 씨의 이모작은 언제나 풍년이다.
소 좀 더 많이 늘리고 또 염소도 좀 더 키우고 벌도 더 키우고 하여튼 일을 좀 시크해 해봤으면 좋겠어. 그의 넉넉한 웃음이 햇살보다도 환하다.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그러게 왜 미친 나를 좋아해? 나 아니면 남자가 없대나? 더 주무세요. 너나 가서 자. 왜 그래? 나 아메리카 아인슈타인이야. 예, 알고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무대 위에만 서면 늘 힘이 난다. 여기 한 번 더 가죠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피곤하다. 나 가서 잘래. 한편의 연극과도 같았던 그의 삶.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연극 배우의 길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 보냈어?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연습실로 가는 이용열 씨의 발걸음은 오늘도 경쾌하다. 연극 연습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몸풀기 훈련. 오케이. 더 올려. 더 세워. 그렇지. 11월에 막을 올릴 연극 맥베스는 동작이 격렬해 오전 내내 몸 만들기가 이어진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 있는 걸까? 올해 나이 56세인 그에겐 역시 힘든 동작일 터. 머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해보는데 살았는데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하더니 게다가 왕이라니. 살아있기를 하지만 곧 죽을 운명입니다. 그가 반역을 꾀한 증거가 드러났고 죄를 시인하여 처벌받게 됐습니다. 자네 무더의 영주뿐만 아니라 왕관까지 바라게 될 것이네. 암교 사자들은 종종 우리를 해하고자 진실을 가정하지. 그렇지만 사소한 진실을 알려준 후엔 중대한 일에서 우리를 배반하기도 한다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겠지. 맥베스 장군, 다들 모두 기다리고 있네. 그의 목소리엔 연륜이 묻어나온다. 모든 구성원들이 공연 내내 무대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내 뛰어다니는 그 기본적인 체력, 근력, 집중도, 아주 고도의 집중도 이런 걸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빡세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잔뼈 굵은 연극인 이용열. 한 자리를 지킨 것만도 후배들에겐 존경의 대상이다. 그래 저희 젊은이보다 참 열정이 많으신 분이죠. 항상 저희들한테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요즘 그는 부쩍 바쁘다. 맥베스 공연 연습도 시작되고 이제 곧 무대에 오를 연극 물리학자들도 완성도를 높일 때인데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서 다음 연습 장소인 갈마동까지 만만치 않은 거리를 걸어서 간다.
되도록 걸어 다니는 게 그의 운동법이다. 연습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오는 것도 그의 오래된 습관. 여유 시간 동안은 자신이 맡은 배역에 젖어드는데 형, 총 바꾼 거야 그러면? 응? 총은? 그런데 연출가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연습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 영 마음에 안 든 것이다. 야, 저기 우리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일, 개인적인 일은 좀 유보하고 미뤄두고 앞으로 작업 끝나는 날까지, 공연 끝나는 날까지 여기에만 좀 몰두해 주도록. 오늘까지만입니다. 됐어요, 마르크 선생. 부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 그이 버리고 태평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중 얼마를 떼어서 메비우스를 도와주는 것도 의사인 내가 할 일이죠. 박사님, 박사님. 선생님. 꾸중 듣고 시작한 연습 자꾸 꼬인다. 그는 연극 앞에서 겸손하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연습 또 연습이다. 하지만 당신 이제 위험에 처해 있어. 교수님. 꿈을 꿨어.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예? 내가 이레네 간호사의 목을 졸랐어. 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교수님.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을까? 연주회를 열고 싶은데. 자네 연주는 아까도 들었어. 그래? 무슨 크로이처 소나타? 크로이처 소나타? 크로이처 소나타? 이용열 씨는 칼맨, 꽃마차는 달려간다. 아버지를 비롯 모두 30여 작품에 출연한 관록 있는 연극인이다. 그는 서울에서도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연극 배우다. 한 마리는 덤이라예. 없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거라도 팍팍 나눠보고야. 무비 같은 세상 점에 살맛이 안 나겠는겨. 때리긴 개떡같은데. 아니 이게 오늘따라 왜 저 영장을 내지르고 주둥빼기를 놀려댄겨? 누군가 당신 보고 욕하더라고요. 씨부랄 놈이라고. 나 땡겨와요. 이름을 뻥 좀 그만 때리요. 돈 빌려달래끼리 약 뿌리는 거 다 알아요. 뭐야? 그분은 죽음의 나라에서 부활하셨어.
그가 든든한 나무처럼 버티고 있기에 후배들은 의지가 된다. 조심스럽게 조언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연습하실 때도 항상 대놓고 막 혼내시기보다는 조용히 부르셔가지고 나영아는 이런 게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당신이 좀 몸이 좀 이렇게 경직되어 간다든가 좀 그러면 서울에 올라가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몸도 아주 유연하게 만들고 오고 공연도 하시고 다시 대전에 내려와서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해 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두 편의 연극 연습을 모두 마치면 10시가 훌쩍 넘는다. 그에게 연극을 빼면 무엇이 있을까? 버스에서도 대사가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버스 타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이 참 좋다. 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린 아내. 아내는 묵묵히 제 갈 길 가는 남편을 조용히 곁에서 지켜주었다. 손끝이 야무져 살림도 윤나게 하는 그녀다. (30여 년 전) 대전 은행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했던 이용열 씨. 그녀가 지금의 아내다. 처가에서 연극 배우를 사위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직업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겨우 결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동안 제약 회사를 다녔다. 이 껍데기 까면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10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내는 크게 반대했었다. 이거 산 여유가 좀 있었냐? 하지만 이제 아내는 남편의 건강만을 걱정하며 인삼을 말린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 가장 노릇 하고 있잖아요. 뭐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뭐 다른 것은 아들 딸도 그만하면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은요? 뭐 돈 못 벌어서 그렇지 다른 건 크게 잘못하는 건 없으니까요. 일남일녀를 둔 가장이었던 그가 잘 다니던 회사를 접은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가족 모두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세차장에서 용돈 번다고 손이 부르튼 아들의 손을 보며 울기도 했다. 가족 이야기 나오면 정말 할 얘기가 없는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죠. 그게 늘 가슴 아프고 항상 마음속에 우리 가족한테 커다란 아픔으로 또 빚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좀 생기면 그 빚을 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짧은 기간에 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좋아하던 연극도 하고 가장 노릇도 제대로 하고 싶었던 그. 3년 동안 야간 경비를 한 적도 있다. 낮에는 연극 무대에서 연습하고 밤에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하루 2-3시간만 자며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쳤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먼 보로는 고등학생들이 찾아와서 인사할 정도 그런 분이 경비를 하셨으니까 대단한 소신을 갖고 하시는 분이구나. 몰랐죠. 저 연극계에서 그런 분인지.
그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다. 연극 배우 이용렬을 숨기기 위해 도수 없는 안경을 썼었다. 우리 연극인들 딴 사람들한테 혹시나 누가 될까 싶고 아는 사람 좀 만나고 그럴까 봐 조금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안경이라도 쓰면 혹시 스쳐 지나가면 몰라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썼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연극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다. 피곤하니까 소주라도 한잔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면서 자기 그 일에 충실하고 잠을 보통 하루에 한 2~3시간 못 잤다는 것 같아요. 연극에 대한 열정이 깊고도 깊어 생활 설계사에서 택시기사, 또 중국집까지 하면서도 연극은 놓지 못했다. 잘 해내지 못했지만 연극 배우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그는 실패라 여기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옛날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나고 또 공연이 나한테 즐거움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본 연극으로 그는 운명을 정했다. 연극 배우 외에 다른 건 눈길도 주지 않았다. 서울예대에 지나갈 때는 아버지가 외동아들이 딴따라짓 한다고 생활비를 끊을 정도였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릴 때 동네 각 시골의 그 읍 단위에 유랑극단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감명 깊었던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유랑극단 오면 부모님한테 그렇게 야단 맞아도 밤에 동네 아이들 몇 명 꼬셔가지고 20~30리길을 뛰어가서 꼭 보고 그랬거든요. 몇 개월간 연습해온 연극을 무대에 올릴 때가 됐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배우들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무대 장치를 한다. 힘들죠. 힘이 안 들 리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또 이렇게 무대 공연하는 세트가 쓰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열정, 사랑,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면 연극 무대를 지키지 못했을 연극인들. 아유, 배우들이 고생하는데 관객들이 많이 와야 되겠네요. 아유, 저희는 그냥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극을 보러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많이 오셔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금전적인 보상이 좀 생겼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그냥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음 날 개막 공연. 공연 20분 전, 역시 오늘도 빈자리가 많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지만 꽉 찬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꿈꾸는 건 배우의 본능이다. 지금 시간 되면 좀 이제 긴장이 좀 되는 시간이죠. 또 그래서 조금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여러 각도의 그 여유를 찾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그럽니다. 우리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 부분, 한 2개월, 3개월 연습한 부분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무대를 향하는 그의 모습이 링에 오르는 권투 선수 같다. 가족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그의 꿈은 단지 꿈에 머무를지 모른다. 석 달을 매달려온 한편의 연극. 그 대가는 아내에게 내밀기 부끄러운 만큼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연극이 시작되면 배우는 무대 위 세상이 전부다. 그런데 물리학자 뉴턴을 자처하는 헤르베르트 보이톨러가 도로테아 무적 감사 교살.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챔피언. 전줄. 안녕하세요. 반장. 가서 잘래요. 그러세요 그럼. 예, 그 가이가. 근데 태평양에 가서 푹 빠져 대자. 이전에 간호사에 목을 좀. 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교수님. 바이올린을 잘 칠 수 있을까? 연주회를 열고 싶은데 자네 연주가는 아까도 들었어. 무슨 크로이처 소나타? 크로이처 소나타? 크로이처 소나타? 그는 연기한다. 무대 위에서 그는 행복할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유, 후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오히려 제가 행복하죠. 이 길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을 참 어렵고 힘들고 참 고생이 많았어도 이걸 함으로써 오히려 제 자신이 행복을 더 찾았기 때문에 전혀 후회라는 거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배고픈 연극 배우 이용렬. 그래도 무대에 오르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행복이 바로 무대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행복한 연극 배우의 얼굴을 만나고 싶다면 기꺼이 그의 공연에 관객이 되어도 좋다. But there's one thing I know